이 바카스 아주 유명한 드링크죠. 이 바카스를 판매하는 동아제약의 대표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건지 또 재벌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병수 팀장. 네. 자, 일단 갑질의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네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요. 그 동아제약의 그 지주회사격인 동아 그 소시오홀딩스 대표인 그 강정석 사장이 지난 3월에 그 청담동에 단골로 다니던 병원에 그 자신의 차량을 주차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업무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그 본인의 차량에 그 주차 그 금지 경고를 그 경고 딱지가 붙어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주차 관리하는 사람에게 찾아갔으나 주차 관리하는 그 분은 자리에 없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노트북을 내팽개쳤는데요. 그 부분이 수사 의뢰가 되고 접수가 되면서 CCTV를 통해 가지고 이 강정석 사장이 이 노트북을 던진 것으로 좀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유병수 팀장. 만약에 유병수 팀장이 병원에 갔는데 누가 병원에다가 그 병원에 세워놓은 내 차에다가 그걸 붙여놨어요. 그러면 좀 이거 띄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화가 나겠죠? 네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일단 상황이면? 항의는 하겠죠. 예. 항의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트북을 던질 정도의 용기는 있지 않습니다. 예, 용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다 배웠죠. 그렇죠.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부수면 안 된다고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뭐 안 배우셨나요? 예. 자, 이런 상황, 결국엔 또 갑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동아제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는 지금 주차 등록 요청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차 딱지가 계속 붙고, 경고장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순간 조금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자, 근데 이게 지난 3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네. 왜 이제 알려졌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이 차량이 예. 이 강정석 회장의 차량이 한 대가 아닌 모양입니다. 두 서너 대 되는데 몇 번을 찾아가서 이렇게 등록을 요청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노트북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계속 그 부분이 그 강정석 그 사장이 이 노트북을 던진 부분이 CCTV로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계속 몇 번이나 수사를 받으라고 요청을 했죠. 출두를 요구를 했는데 계속 뭐 사업상 이유를 대면서 계속 나타나지를 않았고 지난 7월에야 경찰서에 아마 조사를 받으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네. 일반인들이 이렇게 출석 요구가 왔을 때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 출석을 안 해도 뭐 별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큰일 나죠, 일반인들. 계속 전화 오죠. 왜 안 나오냐. 그런 거 일반인들 다 가죠. 경찰 기분 나쁘게 해서 뭐 좋을 게 있다고. 갑니다. 근데 강정석 사장 같은 게 아마 경찰이 이랬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재물손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는 아니거든요. 더구나 강정석 사장이 뭐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니까 이걸 가지고 뭐 안 나온다고 체포영장 치기도 그렇고 출국금지 걸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몇 번 소환하고 좀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강정석 사장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건 이걸 가서 노트북과 변상해주고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하고 그냥 조사 한번 받았으면 쉽게 끝날 거를 이걸 질질 끌다가 이제 검찰의 기소로 송치되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 다시 포털안에 한번 쓰고 또 이제 나중에 사건 처리해야 되고 그 호미로 막을 거를 지금 뭐 가래로 막는 이런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 글쎄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이 전경련 회장까지 지낸 분인데 이 집안에 사실 경영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문제가 된 이 강정석 사장, 그죠? 이분 쪽으로 지금 이제 지분 관계가 다 정리가 된 상태죠? 2013년에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영권 다툼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 두 사람은 그 차남인 강문석 전 대표와 현재 강정석 사장 이 두 사람의 경영권 다툼이었습니다. 그 강신호 그 동아제약 회장은 결혼을 이렇게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과 차남은 그 전처의 2006년에 이혼한 전처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그 강정석 회장과 또 3남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그 후처인 최용숙 씨의 자녀들입니다. 맨 처음에는 차남인 강문석 씨가 여러 가지 그 업무에 대한 기회를 받았고 그다음에 경영권을 승계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신호 회장이 보기에는 그 바카스 매출이 그 비타 500이 등장하면서 매출이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그 의료기기에 손을 댔고 또 무역업을 또 같이 하는 과정에서 강신호 회장의 그 미움을 샀고 그런 과정에서 두 번의
그 경영권 다툼이 2004년과 2007년에 두 번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강신호 회장이 결국 이기면서 예. 강문석 그 전 사장은 그 그룹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막내인 강정석 사장이 사실상 그 강신호 회장의 후계자로 그랬군요. 승계를 받은 상황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이혼을 했는데 어떻게 50대가 넘은 아들이 있는지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엉뚱한 생각이지만, 이게 갑질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 유명한 제약사의 오너 부사장이 그 병원의 그 주차 등록 갱신이 안 돼가지고 예. 했다는 거 보면 한편으로 이 병원에 이 갑질이 통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편으로 좀 다행이다.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약간은 정상화되어 가는구나라고 예. 하는 생각도 한편 들었고, 또 한편으로 자기가 등록 갱신을 이게 해달랬는데 안 해줬으면 동아제약 D사에서 나오는 제가 그 약품 중에 저런 그 경고장 착 바르면 깔끔하게 떼지는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해결책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예. 역시 욱하면 안 되겠구나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욱하면 이런 망신을 그렇습니다. 당하게 됩니다. 언론에 이렇게 사진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참 힘든 시간을 아마 이 사장님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